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베트남에 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첫 번째가 뭐 주로 많이 가는 데가 마사지 업소라든지,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한잔 하러 이제 맥주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호텔 예약하는 방법, 또 이제 좀 오래 있으면서 호텔이 아닌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장소, 그런 데에는 가끔 뭐 시장을 봐서 이렇게 손수 해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좀 비싸지 않게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베트남이 한국보다 보편적으로 물가가 많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해도 뭐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호텔비고, 두 번째로 택시 요금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해산물 중에서도 오징어라든지 꽃게, 좀 희소성 있는 그런 것들은 한국보다 같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개류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 조개류는 뭐 국물 내는 거 그런 거는 좀 싼데, 비싼 조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곳에 와서 킹크랩을 먹는다, 한국보다 무조건 비쌉니다. 랍스타는 한국보다 한 20-30% 싸요. 오징어는 한국보다 비싸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가 뭐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도 않고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징어는 서민들도 좀 먹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 있거나 그럴 때는 그 가장 많이 집안에서 올려놓는 것이 오징어, 그리고 이제 크랩이라고 그러죠. 크랩, 이제 꽃게 비슷한 건데 민물에서 뭐 야자수, 크랩 그런 것들이 좀 다소 비싸지만 충분히 먹어볼 가치는 있어요. 맛은 뭐 한국에는 크랩 종류가 없으니까 먹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또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좀 맛을 한번 느낀다 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한 2-3만 원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에 와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 오면은 가이드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괜찮다 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괜찮지 않은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무엇이냐, 베트남에 오면은 일단 여성하고 혼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들 비일비재하게 혼숙들을 하는데, 타켓이 되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 4성급 이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타켓이 돼서 단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흥업소에 가서 뭐 부킹을 해서 뭐 2차가 가능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다소 위험하다 생각이 됩니다. 안 좋은 예를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업소 이용 시 마사지 업소라든지 이발소, 아니면은 유흥주점, 뭐 맥주집에서 가볍게 노래를 하는 것도 유흥으로 분류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한 시간에 팁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시간 상관없이 여성 한 분이 옆에 앉으면 20만 동 정도, 우리 돈 10,000원 조금 넘는데 그 정도가 보편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물가가 여기도 대폭 오른 부분이 있어요. 아가씨 팁이 50만 동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이 그 매상을 올려준다고 하나 그런 의미로 술을 안 먹고 무슨 티 같은 거를 뭐 2잔, 3잔 계속 먹는 수가 있어요. 그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기 전에
가격 흥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메뉴판을 보시고요. 처음 가보는 데다, 그리고 뭐 가이드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메뉴판을 좀 상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업소에 가면은 불빛이 흐릿하고 메뉴판 글씨가 작은 데는 바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나라가 뭐 식당이라든지 호프집 같은 데는 마진을 조금 보고서 맥주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만큼 싼 것도 없어요. 베트남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감사히 맥주를 좀 마시는 편인데, 맥주가 한 병에 판매되는 것이 마트에서 대략 12만 동이면 12만 동, 5만 동, 12만 동. 그러니까 뭐 한 600원에서 700원, 좀 비싼 것이 800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마트에서. 근데 그것을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우리가 먹을 때 원가의 30% 50%만 추가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원가의 50%를 보면 그 이상 넘어가는 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가씨가 있는 곳에 가면은 이 뭐 도깨비 방망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엿장수 마음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하는데, 황당한 경우가 이 조명이 좀 흐릿하고 아가씨들이 이렇게 치마를 짧게 입는 데가, 그런 데가 많은데, 메뉴판에 글씨를 작게 쓰고 술값 뒤에 육자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뒤에는 안 보여요. 베트남 동인지 하나 원인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S자, 이거 달러 표시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유흥주점에 가시게 되면은 가격을 꼭 확인하셔라. 뭐 노래하는데도 바가지를 안 씌우면은 뭐 1인당 뭐 3만원에서 5만원, 아가씨를 이렇게 같이 논다 하면은 5만원 정도, 한 2시간 놀게 되면, 뭐 아가씨 없이 노래를 남자끼리 한다 그러면 2, 3만원, 3만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 바가지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첫째, 메뉴판을 확인하셔라. 맥주값이 얼마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쓸데없이 파트너가 있으면 다른 아가씨가 오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라. 뭐 파트너 아가씨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밖에 있는 홀에 있는 아가씨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술 받고 따라주고 다 마시지도 않고 뭐 그냥 매상 올리려고 그러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 될 거는, 맥주값이 얼마냐, 우리 파트너 있으니 다른 아가씨는 들어오지 마라. 이 두 가지는 꼭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더 현명한 방법은 예산을 정해서 술 몇 병, 안주 몇 가지, 더 이상은 안 된다. 미리 금액을 확정한 후 마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발소라든지 머리 감는 데라든지 그런 데 있죠. 뭐 한국의 이발소를 모방해서 뭐 머리 깎는 거는 뒷전이고, 손톱 깎아주고, 발 닦아주고, 뭐 각질 제거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온갖 거를 다 해주고서 이렇게 돈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미리 가격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 뭐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한국인을 어쩌다 보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을 미리 확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뭐 열에 하나 있어요. 좀 지나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도 와서 이발을 하면서 파마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파마를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마약을 저렴한 거로 하면 두피가 따가워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 거나 일본 거를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가지를 쓰면 5만 원도 나오는 걸 봤어요. 이게 사소한 거 미리 확인을 안 하고서 나중에 바가지 쓰고 그날 기분 망치는 것보다는 미리 가격을 확인하고 마사지를 받든 머리를 깎든 염색을 하든 파마를 하든 그런 걸 이용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저 이제 시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을 가면은 마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흥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마트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마트는 생물이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이 저렴하고 훨씬 신선합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 흥정을 못할 것 같으면은 이 나라 베트남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걸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뒤에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판매 상인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똑같은 품목을 똑같이 종이하우라든지 못키로라고 해도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못키로를 못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못건이라고 안 해도 돼요. 못키로 바우니에오 1kg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자신 없으면 아예 솔직히 핸드폰 꺼내서 구글 번역기로 말을 짧게 하세요. 1kg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격은 내국인이 이용하면서 구매한 것을 봤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사는 걸 지켜보지 않고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은 봉투에 담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열에 하나 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봉투에 포장 담게 되면은 그 비싸도 그냥 구매하는 분도 있잖아요. 마음 약해서. 그러니까 미리 담으려고 하면은 제재하고 콩 아니요 콩 저지시킨 다음에 가격부터 물어보고 포장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트남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를 쓰겠다. 그래서 하루에 품목을 정해서 얼마. 근데 그것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나는 것만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그 생각지 못한 돈이 이제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산다든지 뭐 이제 생각지 못한 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맥주도 한 잔 더 먹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조금 한 1-20% 예비비로 좀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로 왔을 때 너무 빡빡한 예산으로 이 지출 되는 걸 보고 이거 돈이 부족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 나라도 뭐 차량을 이용하고 배를 타고 거기에 가서 해산물을 먹고 그런다면은 뭐 한국하고 금액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베트남이니까 후진국이니까 싸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서 나중에 가서 할 거 다 하고서 비싸네 어째 베트남이 이렇게 비싸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나라도 비싼 건 비싼데 호텔 이용하고 택시 이용하고 이 나라 관광지 가서 배 타고 거기에 해산물까지 먹고 그 배에서 추가로 기분 좋다고 소주도 시켜 먹고 그러면은 소주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다 비싼 것만 골라서 쇼핑을 한 후에 왜 비싸냐 하면은 그거 뭐 어떻게 말해요. 싼 거는 다 제껴두고 비싼 것만 다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산을 조금 늘려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일정 하나를 취소하고 그냥 마사지 하나 받고 시장 쇼핑이나 가서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식사도 먹을 만한 것이 많아요. 이 나라 음식이
향신료를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이게 먹기 좀 비위가 안 좋은 분들은 먹기 곤란한 것도 있는데, 이 눈으로 봐서 향신료가 좀 첨가가 안 돼 있다, 그런 건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좀 높게 세우고 절약을 하자면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쫓기듯이 일정을 빡빡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행을 올 때는 힐링하러 온 것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 좋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성을 만났을 때 혼숙은 불법이고 단속이 됐을 때 한 300만 원 막대한 벌금 그런 걸 내고, 또 뭐 입국 금지 뭐 2년 3년 이렇게 맞는 걸 봤어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페이지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길 것입니다. 이건 뭐 다수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권장하는 바는 아닌데, 어차피 행위를 할 것이면은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별 내용 없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다 현실감 있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